안녕하세요. 정한명리입니다. 사주습경 주명각 393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금 대운에 대한 내용이죠. 인수왕한 급팔자는 관살운이 제일 좋고 인수 약격 세운오면은 탐재괴인 대표한다. 인성이 왕하니까 인수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관찰운이 좋다. 인수운에 관찰이 좋다는 것은 일단 뭐 격국 관련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격국 관련해서 이제 인수격은 인봉 관찰에서 관찰을 제일 좋아합니다. 또 과거에는 관인상생을 가장 또 좋은 무난한 성격 팔자로 보았으니까요. 그러면서 인성이 많으면은 이제 인용식상이라든가 또 인성이 지나치게 많다 그러면 인다용제 이런 식으로 자평진전 격국론에서 인수격의 성격 조건을 첫 번째 인봉관살 인성격은 관살을 보는 것이 가장 좋다. 그리고 인성이 중하게 되면 식상으로서 조절하고, 그리고 인성이 과하게 혼잡되어 있거나 하면은 이제 재성을 용신으로 쓴다는 그런 내용이죠. 하나의 격국론적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오히려가 인성이 이제 왕한데 또 관성이 너무 허약하잖아요. 그러면 인성이 많아서 관성이 심하게 설계될 수가 있지요. 그래서 관성이 인다관설로 오히려가 이제 좋지 않게 과다 설계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성 약격, 인수가 약하면은 재운이 오게 되면 더욱더 약한 인성을 제극인, 재파인을 하겠죠. 그러면은 재성, 재성은 물질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인성은 정신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탐재괴인, 재성을 탐하다가 인성이 무너진다. 돈과 물질을 탐하다가 양심과 명예가 무너진다. 여색을 탐하다가 나의 또 인격이 무너진다. 뭐 여러 가지로 해석되겠죠. 그래서 인이 약한데 제가 오면은 안 될 일이죠. 그래서 대부분 인성이 과하게 해서 이것이 병으로 작용하지 않으면은 웬만하면은 죄를 쓰면은 안 됩니다. 그것을 재인불례라고 하죠. 재성과 인성은 서로 불에 장애되지 않아야 된다. 즉 서로 떨어져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시를 보면은요, 자, 이 사주는 역시 인성이 과하네요. 이게 수가 많아서 을목 입장에서는 거의 부목이 될 지경입니다. 그래서 대개 이럴 경우에는 첫 번째 수가 병이기 때문에 토로서 제방을 하죠. 그 다음에 화로서 조후 착화를 하고요. 그리고 을목 입장에서는 근이 좀 더 유력하게 있으면서 조우를 돕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그래서 착근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격국적인 관점에서는 역시 인성이 이렇게 과하니까 인봉 관살로 관을 보고 있는 것이 성격 조건에서 타당하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정인격의 관성을 용신으로 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격국적으로서는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역시 일단은 음양이 우선이죠. 뭐 그 다음에 뭐 오행, 그 다음에 사주의 구조적인 격국이죠. 그래서 조후 용신을 우선 보고 또 사주의 병약적 관점을 살펴서 구조적 격을 살피는 것이 순서이다. 첫 번째 조후, 그 이후에 이제 병약이나 격을 살피는 것이 맞겠죠. 이런 사주에서도 물론 사주에 화가 없기는 합니다만은 발복이 되려 그러면은 일단은 수의 기운을 막아주는 조후적 측면이
갖춰져야 되겠다. 을목이 이렇게 수다 부목이라고 할 때, 이때 부자는 썩다는 뜻입니다. 썩다. 그래서 간목은 물에 뜬 것이고, 을목은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묘목이 있고 하지만은 수가 과해서 얼었고, 해월이라서 얼은 건 아니죠. 아직까지 자월 추월은 아니니까. 그렇더라도 을목 입장에서는 부목이 되기 쉽다. 수에 안 좋은 거는 사실이에요. 토우는 괜찮을 거고, 거문에 다시 또 금생수에서 조우적 측면을 더욱더 무너뜨리는 것은 좋지 않다. 그래서 토 그리고 화로서 제방과 조후를 돌보는 것이 더 맞을 것이다. 자, 다음 사주는 상관격 사주인데요. 자, 이 사주는 상관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상관이 병이 되기 때문에 인성을 용신으로 써야 되는 사주네요. 이런 사주를 진상관격이라고 하죠. 진상관, 용의격 이렇게도 설명을 하고 또 식중 용의격 그리고 격국용신에서는 이런 사주를 상관, 폐인격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인성을 다 중하게 써야 되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주에서 운에서 수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특히 자운 같은 게 오게 되면 좌우충 때려버리겠죠. 수가 오면은 좌우충을 이렇게 치겠죠. 그러면은 역시나 인성을 용신으로 쓰는 사주에 재성이 와가지고 제극인을 하게 되니까 재파인이 되겠죠. 따라서 탐재 괴인이 되더라. 자, 용신이 깨지니까 이럴 때는 역시 재탐으로 인한 다양한 일주적 이제 분리가 따르겠죠. 일주를 특히 양인이 이제 총을 당해 가지고요. 양인이 이렇게 총을 당할 때는 더욱 더 불리한데요. 신액이라든가 관제 구설을 겪을 가능성도 높다. 394번은 목일 해자 인수왕은 토재운에 반흥하고 수왕 목표 구출되니 흉화 위길 우왕우라. 사주에 목일 해자 겨울에 태어난 목이니까 춥죠. 이럴 때는 수가 오히려가 좋지가 않겠죠. 그래서 수가 병이 되니까 토가 와서 수를 막아줘야 되죠. 때문에 토재성이 제방을 해야 되는 사주라서 토재운이 강력하게 올 때 반대로 이제 흥하게 되고 수가 왕해가지고 나무가 뜨는 그런 지경이니까 이럴 때 토로 제방하니까 목이 구출되어서 흉이 길로 변하는 그런 운이라서 마치 왕후를 만난 것처럼 좋은 그런 기운일 것이다. 우왕후는 그냥 상징적으로 비유를 한 것 같고요. 우리가 수가 왕해서 인성이 왕하다고 하면은 인수가 왕하니까 간단하게 문서로나 또는 학문성으로 볼 때 문서나 학문을 제대로 잘 못 써먹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재운에 현실적인 운이 와서 이것을 활용한다 또는 현실적으로 나한테 이득이 된다. 또 인수를 활용해서 다양한 자격증이라든가 또는 학위라든가 또는 실용신안이라든가 또는 묵어둔 존 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재운에
흥해진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당연하고요. 이 사주에서도 해자해서 수국인데요. 당연히 간목이 떠내려가겠습니다. 여기서 토가 와서 수를 막아주면 좋다는 뜻인데, 인수가 과해서 세성으로 물을 막아라. 근데 이제 이 정도 되게 되면 기토도 떠내려가 버리죠. 그래서 물은 뭐 무술 정도 돼야 막지. 오히려 기토는 강한 겨울에 수살에 얼어있는 동토에 한 줌 진흙밖에 되지 않는다. 종격으로도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이제 공부할 때 인성이 왕해가지고 재성을 쓴다는 의미로 뭐 예시를 찾다 보니까 이런 예시를 찾은 건데요. 그래서 수가 병이고 물이 왕하니 재로서 세운이 와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고, 수운이 더욱더 가중될 때 금수운에는 만사가 경색된다 그런 내용이니까요. 너무 예시를 가지고 따지지는 마시고 그런 형식이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올해 을목이다. 역시 을목이 부목되어서 수가 병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첫 번째 토로서 제방을 하고 두 번째 화로서 조후를 하고, 그리고 일간에 착건 뿌리를 내려야 되겠죠. 겨우 묘목에 근을 내리고 있고요. 간목이 있으니까 불을 붙이려고 하는데 섭한 을목이 정화를 끌 수가 있고, 또 섭한 간목도 정화를 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간목이 물 묻은 간목이 퉁퉁 불어가지고 불을 밝히는데 쉽지가 않다. 물을 일단은 막고 봐야 되는데 동짓달 자월에 밤 10시 이후에 해시에 반짝거리는 별빛을 보고 조후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역시 수운이 되게 되면 만사가 막힌다. 자, 오늘은 394번까지 공부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